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결국 어제 전현직 경찰관 353명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호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게 문제가 된 건데요. 한선교 의원은 어제 이 경호경찰관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지만 결국 고발은 이루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는 윤리위에 제소까지 할 방침이라는데요. 감정이 워낙 풍부한 의원이라 한순간 욱해서 그런 건데 뭘 법적인 조치까지 하느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만 이것은 멱살 한번 잡은 문제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문화 전반에 관한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국회의 품격, 국회의 문화 한번 짚고 가죠. 먼저 어제 353명을 대표해서 고발장을 제출한 분이세요. 경찰인권센터 장신중 소장, 장신중 전 총경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 전 총경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353명의 전직뿐 아니라 현직 경찰관들도 포함이 된 건가요? 예, 전직, 현직 그리고 일반 시민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고 현직 경찰관은 몇 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많죠. 전체 한 3분의 2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발까지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예, 한선교 의원을 고발한 이유는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이런 차원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리고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고, 예.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회는 진정한 민주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 현상은 존중돼야 하고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공권력이 지켜져야 한다. 그 멱살 장면 봤을 때 속이 아주 많이 상하셨어요? 완전히 속이 정말 심경이 참담했죠.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참담. 그 멱살 잡힌 당사자 경찰관 심경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간접적으로 듣긴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본인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워딩을 전해주실 수는 없지만 그분도 역시 참담해 했다고 하나요? 아마 그런 심경이었을 거라고 이제 굉장히 추정만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근데 국회의원의 갑질이냐. 어제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건이 갑질이다 아니다를 제가 말씀드릴 순 없다라고 하면서 즉답을 회피했거든요. 예. 장 전 총경 보시기에는 이거 일종의 갑질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위과 동시에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핍박한 그 갑질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도 가끔 경찰관들한테 그렇게 공무집행 방해, 그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경우는 전혀 다르죠. 이 경우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항조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국회 내에서 경호경찰관이 국회의원의 행포에 대해서 저항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저런 일을 해도 일반 시민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은 국회의원들은 넘어갔습니다. 면책이 다 됐다는. 그렇죠. 이번부터는 이런 잘못된 이런 행동은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경호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회의원이 멱살 잡았다고 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같이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다는 일종의.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전혀 그럴 수가 없는. 만약에 그게 상황이 반대가 됐다면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그 경찰관 현직에 있지를 못할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예. 하지만 국회의원이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왜 그냥 다 넘어가야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들이 참을 수 없다. 단결을 하신 거군요. 근데 일각에서는 한 의원이 워낙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서 한순간 욱해서 그런 거다. 이걸 또 그렇게 법적 조치까지 하느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욱하는 사람 모두가 다 면책돼야 됩니까? 본인이 욱하는 그런 심정으로 위법을 했으면은 그 위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됩니다. 그게 법치주의 국가죠. 만약에 그 사람의 감정이 풍부하고, 근데 욱하는 심정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은 다 면책돼야 된다는 논리인가요? 욱해서 범죄 저지른 범죄자들도 그럼 다 면책돼야 된다는 것이냐? 그것은 그것이고, 그렇죠. 이것은 이것이다. 그렇습니다.
어제 한선교 의원이 그 경호경찰관 찾아가서 직접 사과도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 사과만으로도 그러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사과와 이 법은 전혀 이제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허. 자신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것은 바람직하겠죠. 예.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될 것이다. 갑질 문화 개선 안 될 거다. 이런. 그렇습니다. 경호경찰관의 임무는 요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요인이 위험이 닥치면 대신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피해자가 멱살 잡힌 경호관 한 사람이 아니라 예. 국가의 공권력, 즉 국가와 국민이고 한선교 의원의 행위는 공공의 안녕을 제한 공안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공안 사건이라고 본다. 예, 따라서 이 법 행위에 걸맞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일선 그 현직 경찰들도 지금 많이 참여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번 고발에. 네네. 그분들은 참여하시면서 좀 걱정하진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이어서. 그렇죠. 대단히 이제 부담을 가졌지만은 그렇죠. 이번 기회에 정말 잘못된 이런 행태를 고치고 공권력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한번 문화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렵게들 그 결심을 해 주신 거죠.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신중 전 총경, 그러니까 353명이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그중에 대표로 고발장을 제출한 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 상황을 정치권의 원로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 이어서 연결을 해보죠.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경호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사건,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특히 한선교 의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욱 놀랍지요. 지난 이 전당대회 때 당대표까지 출마했던 분이고. 그렇죠. 사선 의원인가 그렇죠. 예. 그런 중진 의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날 일부 보도에 의하면 저녁 늦게 의장실을 점거하고 포위한 그 의원들 가운데 술을 마신 의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일부 있었다고 하죠. 술을 마셨지 않나. 어떻게 보면 제정신으로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나마 그런 일이 있고 경찰관들이 이제 흥분할 만하지요. 이게 국회의원의 대표적 갑질이니까. 그래서 전직 경찰관들이 모여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그날 한선교 의원이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의원들이 술을 마신 걸로 안다 이런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제정신이 아니고는 어떻게 멱살을 국회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을 수 있었겠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도 바라보면서 국회 내에서 폭력 사태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만 동료 의원들 간의 폭력이거나 아니면 집기를 부수는 이런 폭력이었지 이렇게 국회 하급 공무원에 대한 폭력은 없었단 말이죠. 을에 대한 폭력. 요 점에서 좀 더 달리 보이시는 거죠? 어제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정현 의원이 국회 특권 내려놓겠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했습니다. 한선교 의원 거는 이 형사사건 고발된 거와는 별개로 당내에서 이걸 대표적으로 갑질 행태로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고 당에서 아주 표본으로 아주 엄한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네티즌들 사이에는 말이지 의원직 사퇴하라 소리까지 나오는데 이게 만일 구라파 선진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면 의원직 당연히 사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안 일어나고. 그럼 엄한 처분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글쎄 최소한도로 출당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까지요? 최소한도로 출당 조치 해놓고 사법 처리가 어찌 되는지를 지켜본 후에 또 2차로 다른 조치를 하든지. 예. 최소한 출당 조치까지 이를 정도로 엄하게 이번에 처분을 해야 된다. 근데 한선교 의원 측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워낙 감정이 좀 풍부한 분이어서 욱해서 그런 거지 나쁜 의도로 갑질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해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국회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갖고 있잖아요. 국회. 예.
그 체질 개선하라, 무슨 갑질 그만두라 이래도 말이지. 예. 한성교 의원 개인으로서는 뭐 억울한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우선 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도부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그날 말이지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이 주한 외교사들도 전부 불러놓고 예. 그리고 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물론 왔지만은 외국사들 전부 불러놓은 가운데 개회식을 하는데 예.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진행 중에 삿대질하고 광화문 지르고 중단시키면서 퇴장하고 하는 이런 OECD 34개 가맹국 어떤 국회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리우 올림픽에서 종합성적 7위인가 8위 해서 우리 국위를 사냥한 거 다 한순간에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국회의장의 뭐 그런 일련의 말이 새누리당 입장으로서는 기분 나쁘면 개회사 다 듣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 추경안을 처리할 이 회의가 계속되니까 개회사 끝나고 외국사들이 다 퇴장하고 난 다음에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멱살잡이를 하든지 뭐 성토를 하든지 뭐 씨름을 해서 뭐 넘어뜨리든지 이래야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놓고 그 집단 행동으로 당대표 전 대표까지 말이지 국회의장실 앞에 밤늦도록 진치고 앉아가지고 그 꼴이 뭐예요.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 멱살잡이 하는 일이 안 생길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는 전부 이정현 대표 등이 책임져야 할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공범이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한성교 의원 같은 이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아니 고발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전체를 고발했어야 된다고. 그렇다고 내가 뭐 고발하기도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CBS를 통해서 제가 언론사에서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정현 대표 등이 책임져야지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한선교 의원이 갑자기 욱해서 어디에 튀어나와가지고 멱살을 잡은 게 아니라 낮부터 만들어진 그 분위기부터 잘못된 거란 말씀, 그 절차부터 잘못된 거란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분위기에서 일이 생겼으니까. 이게 이정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고라도 말을 해야지.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성교 의원 한 사람의 돌출 행동으로 끝날 일입니까? 그렇게 이게. 보시는군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번에 완전히 여소야대에서 초반에 야당의 길을 잡았다 뭐 이래갖고 속으로는 성정가들 부르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힐 일들이 이게.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마디 할 말이 있는데. 그러시죠. 이런 일이 생기는 근본 원인을 우리 국민들은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가 국민 대표자 회의의 준 말이거든요. 그럼 국민 대표자는 정당 대표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이 국회의원들은 정당 부속품, 정당 대표자로서 정당에서 파경만 행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국회는 정당 대결장이 돼가지고 파견된 국회의원들이 정당별로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집단적 행동을 하도록 이래 묶어놔 버렸다고. 이번에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도 집단 퇴장할 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리에 앉아있고 집단 퇴장하는 의원들을 말리는 의원들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내 눈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이게 오늘의 이 국회 현주소인데 문제는 이게 중앙집권적 이 정당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이걸 깨야 돼.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을 종성부로 취급하는 이 중앙당 체제, 이 근본 체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단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통탄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한선교 의원의 멱살잡이가 그냥 한순간 일어난 해프닝, 개인 의원 한 사람의 일탈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지금 깊이 있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야3당이 나서서 국회 윤리위에 한선교 의원을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 내부, 새누리당 내부의 처분과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국회 윤리위라는 게 전부 초록이 동생인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뭘 기대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CBS를 통해서 이런 압력이 있으니까 뭘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는 새누리당이 선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박찬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원로입니다. 박찬정 변호사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